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치민호치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에서 베트남 해외 인턴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앞으로 계속 근무할 회사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본 이야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로 기준이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냐는 점과 앞으로 베트남에 구직 활동을 하시던지 해외 인턴을 오시던지 기업 선택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참고사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베트남에서 상주하시면서 한국 직원들을 거느리시고 사업하고 계시는 사인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 영상은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기분 나빠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할 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월급여, 그 다음에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숙식 제공, 항공료 지원, 베트남 노동비자, 워크퍼밋 지원, 회사 연차, 13월 급여죠. 구정 보너스 지원, 그 외 출퇴근 차량 지원, 통신비, 명절 선물, 성과금 지원, 마지막으로 각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등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월급여,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가 시티잡인지 아니면 생산 공장에서 일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파악해야 됩니다. 시티잡의 경우 보통 출퇴근지가 시내에 있으며 주로 IT, 디자인, 광고, 포워딩 같이 영업, 서비스 직종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 생산 공장은 주로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며 편도 최소 1시간 이상 가야 할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티잡의 경우 제가 이때까지 봐오고 주변에서도 들어왔고 겪어온 바로는 심지어 어제 코트라 카페에서도 찾아보고 참고하였습니다. 기본 세후 2,300불에서 2,500불이 현재 시세로는 신입 직원들한테 적당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얘기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시내에서 떨어진 생산 공장에서 근무할 시는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세후 수령되는 급여가 각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그 급여에 숙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혹은 그 급여에 출퇴근 차량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그건 이제 각 회사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수습기간, 소위 말해서 인턴 기간이죠. 각 회사마다 회사 규정이 틀리겠지만 보통 2, 3개월을 기간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습기간 동안 그 100% 급여를 다 수령하는 게 아니고 저는 80%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이제 꼭 정식 채용이 되기 전에 꼭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현지 직원들도 1년에 한 번 레이버 컨트랙트, 노동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자기 급여를 설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계약서를 어물쩡 넘어가시는 사장님들이 베트남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무 시간, 보통 시티잡의 사무실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가 근무 마감입니다. 물론 뭐
근무가 많이 밀려 있거나 야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야근을 하는 편이며, 반면에 생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시간이 오전 8시 이전, 뭐 7시 반이나 7시까지는 못 본 것 같고 7시 반이나 그렇게 시작하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은 이제 기숙사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야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 8시부터 5시까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 시간이고,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주 6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오전 8시부터 12시 점심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공장은 뭐 토요일 오후 아니면 토요일 저녁까지도 근무하는 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근무 시간의 수당은 뭐 숙식 제공. 피자의 경우 뭐 호치민 시내 외국인들이 살만한 어느 정도 아파트는 신입 직원이 100% 부담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 주거 비용을 일부 지원받든지 아니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생산 공장은 이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동 시간을 감안해서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숙사에 회사에서 고용된 한국 식당에서 일한 베트남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끼니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생산 공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는 숙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그 회사는 거르십시오. 출퇴근 차량 지원. 티 잡을 경우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이제 로컬에서 완전 살 수가 힘들단 말입니다. 주로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월세 비용이 개인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 시내 근무지랑 멀어지는 곳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근무하고 일해 나가야 할 구직자들이 출퇴근 차량 타면서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일의 능률도 오를 텐데, 아니 사장님들 자기 본인들은 기사 딸린 이노바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밑에 직원들은 옥세움, 여기서 옥세움은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기사 세움 타고 다니고, 특히 우기에는 비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이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비자 워킹 퍼밋이죠. 현재 베트남 워킹 퍼밋은 2년이 맥시멈입니다. 2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습 기간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습기 끝나고 이제 회사에서 정시 채용을 할 때 이 워킹 비자마저 안 해주려고 하는 양아치 같은 회사가 가끔 있더라고요. 차임대 입장에서는 맨날 신입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워킹 비자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거르십시오. 항공료 지원과 13월 급여. 13월 급여는 뭐 고정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경우 국가 공휴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규정을 좀 길게 쉬고 7일에서 10일 정도 길게 쉬고 4월달에 2번, 4월달에 이틀인가 3일, 5월달에 하루. 추석 연휴도 베트남은 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 직원들도 그때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항공료 지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족 포함해서 항공료 지원이 나온다든지, 항공료 지원이 안 나오면 13월 급여가 나온다든지, 약간 둘 다 나오는 회사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지원받게끔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각
기업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차, 통신비, 명절 선물, 퇴직금 등 각 세부적인 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협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테고 저 또한 그랬고 베트남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직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협의하는 것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협의하는 건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딱히 주변에서 누가 조언해주지 않았고 딱히 찾아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회사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기본 근로자 조건에서 일부 부분은 손해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 인턴이라든지 구직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자격증, 태도, 특히 베트남의 경우 현지 직원들과 업무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언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년은 생산 공장, 7년은 포워딩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 직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하겠습니다.